따라하는 거 아니지? 커팅 내고.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인스360 고3 리뷰 이후에 주변에서 연락을 많이 받으면서 일상을 편하게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당시에도 인스360 고3의 가장 핵심 컨셉인 핸즈프리 촬영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2.7K의 화질이 대다수의 용도에서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인스360 고3 S가 출시되면서 이 해상도에 대한 고민도 내려놓고 인스360 고의 컨셉만 온전히 즐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시 시점에 맞춰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었는데 제가 딱 비슷한 시점에 출장을 다녀오게 돼서 좀 늦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출장 간 김에 시간 날 때마다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품 컨셉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카메라인지는 전작인 인스360 고3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3S의 개선 포인트와 신기능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화이트와 블랙 제품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화이트는 전작인 인스360 고3, 그리고 블랙은 신제품인 인스360 고3S입니다. 구분하기 쉽게 아예 컬러를 다르게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세요. 디자인 변경점은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얼마나 다른 점이 없냐면 고3S 본체를 전작 액션팟에 넣어도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고3를 신제품 액션팟에 넣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스360 고3에서 액션팟과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만들었잖아요. 이 플랫폼과 액세서리 호환성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질적인 부분만 개선되는 게 계속해서 인스360 고 시리즈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도 유리할 거고, 또 사업적으로 본다면 기존 유저들이 새롭게 전체 패키지를 구입할 필요 없이 본체만 구입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영리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에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광학 모듈의 변화가 생기면서 렌즈 커버가 더 큰 사이즈로 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본체 방수가 5m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10m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본체에 렌즈 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방수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액션팟은 생활 방수지 완전한 방수가 안 됩니다. 이거 같이 결합해 놓고 10m 방수 된다고 물에 막 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신제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동영상 촬영 최대 해상도가 기존 2.7K에서 4K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 기본 해상도가 4K이기 때문에 이제 인스360 고3S의 푸티지를 네이티브 해상도로 그대로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4K로 영상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점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기도 합니다. 일단 2.7K라는 해상도가 대다수의 플랫폼에서 결코 낮은 해상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대다수의 기기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애초에 4K 해상도를 네이티브로 재생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7K에서 4K가 되면 픽셀 면적으로는 약 2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촬영하면서 애초에 우리가 완벽한 프레이밍을 하기 어려운 카메라의 특성상 좀 더 넓게 찍고 후반에서 살짝 크롭을 하는 형태로 편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작 포인트가 4K라면 당연히 최종 결과물도 좋겠죠. 그리고 프로세서의 변경으로 단순 해상도뿐만 아니라 이미지 퀄리티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전작은 최대 비트레이트가 80Mbps였는데 이게 120Mbps로 크게 늘어나면서 컬러 표현과 개조에서 훨씬 더 풍성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조도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로 이어지는 부분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고 하이라이트 정보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도가 낮은 실내 환경에서도 역시나 디테일 표현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전작을 사용하면서 정말 이 작은 카메라에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이대로도 충분히 편하고 다른 카메라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아니 이게 더 좋아질 수가 있었네요. 게다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최대 장점인 본체와 액션팟을 오가면서 사용하는 활용도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걸 해냈다는 점에서 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메가뷰 FOV 옵션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울트라 와이드와 비슷한 화각을 갖고 있는데요. 광각 특유의 가장자리 왜곡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가장자리에 보이는 건물이나 표지판 같은 피사체들이 막 휘어져 보이는 게 최대 광각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메가뷰에서는 보기에 편할 정도의 왜곡 억제를 보여줍니다. 액션팟과 함께 사용할 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프레이밍을 촬영 단계에서 할 수가 있지만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1인칭 모드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방향만 맞춰놓고 찍는 거거든요. 그럴 때 왜곡 없이 최대한 넓은 화각을 담아놓고 후반에 선택적으로 크롭해서 사용할 정도의 안정적인 영상을 담아줍니다. 한번 테스트해본 뒤에는 거의 메가뷰로 고정으로 사용했어요. 각각 최대 해상도로 촬영했을 때 제 촬영 공간 26도 정도의 환경에서 시간을 재봤는데요. 액션팟에 넣었을 때 고3S 4K 30프레임에서는 123분 촬영이 가능했고 고3 2.7K 30프레임에서는 151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본체만으로는 고3S가 32분, 고3가 40분 연속 촬영이 가능했어요. 같은 사이즈의 기기에서 해상도가 높아진 것 치고는 촬영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짧게 촬영을 끊어서 하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2시간이라는 연속 사용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새롭게 탑재된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스처 제어라고 카메라를 거치해둔 상태에서 제스처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서 보여주면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V를 하면 사진을 찍어줘요. 본체 후면의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금속 재질 어디든 부착할 수 있기도 하고 번들 액세서리들도 가벼운 무게를 활용해서 원하는 어떤 곳이든 쉽게 부착해 촬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치한 상태에서 다시 손으로 누르기보다 앵글을 잡고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것 자주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취소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인싸360 다른 제품에 이미 적용된 적이 있죠. 원하는 앵글이 아니거나 뭔가 동작이 잘 안 맞았다고 할 때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녹화가 즉시 취소되고 그 클립이 삭제됩니다. 리뷰할 때 자주 쓰게 되는데 저장 공간도 아끼고 나중에 편집할 때도 필요한 컷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했어요. 그리고 번들 액세서리 중에서 목에 걸고 사용하는 자석 펜던트를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앵글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클립은 너무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클립은 바닥을 보기도 하고 입고 있는 옷이나 위치에 따라서 앵글이 천차만별이라 정작 중요한 촬영에는 모자에 클립을 끼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클립이 자석 펜던트에 붙도록 새롭게 설계됐어요. 그러면서 앵글 조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자석 펜던트에 한 번 더 아래 위로 앵글을 맞춘 뒤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POV 촬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죠? 인싸360 고3S는 제가 사용해본 가장 작고 가벼운 카메라인데요. 이 장점을 그냥 휴대성에만 그치지 않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손쉽게 어디에든 마운트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촬영하는 내내 내 두 손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카메라입니다. 전작에서 액션팟이 등장하면서 그 컨셉에 추가로 우리에게 익숙한 액션캠의 용도까지도 범위를 확장하고 플립 스크린을 통한 실시간 리뷰로 브이로그 촬영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번 고3S에서는 이 모든 편의성과 자유로움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화질만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넘버링이 하나 올라간 것도 아니고 새로 산다고 구입한 티가 팍팍 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결과물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저처럼 전작을 사용 중인 유저라면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본체만 구입하고 액션팟은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관심 있던 분들 그리고 혹여 그 4K라는 선을 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구입하기에 가장 밸런스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사실 이런 카메라의 특성상 실내에서 촬영하는 거는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인싸360이 저조도에서 확실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실내 컷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전천으로 사용하기에 좀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